자, 안녕하십니까. W투자클럽의 아나티스트 오원석입니다. 오늘도 한번 대선 주자들 중에 가능성 있는, 아직까지는 다들 대선에 출정식을 하지 않았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지금 1, 2, 3위 중에 뭐 항상 3위 안에 드는 윤석열 총장 관련된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 아닙니다.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도 않고요.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윤석열 총장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서현 탑메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기존 이제 포털에서 치면 나오는 종목들과 이제 숨어 있는 종목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숨어 있는 종목은 별게 아니에요. 그냥 윤석열 총장과 서울대 동문 거의 근데 우리나라의 중견 기업들은 서울대 동문, 서울대 법대 동문이 사회이사로 많이들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조금 유망한 종목을 한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서현 탑메탈은 누가 뭐래도 대장일 겁니다. 대장이고요. 서현 탑메탈의 흐름. 우리가 8월 달부터 이 종목이 시작을 했다고 보여질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8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두 달 반 정도의 횡보 구간이 만들어지면서 에너지를 충분히 응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상승.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횡보. 약 한 3주가량의 횡보가 나오고 다시 상승. 그리고 나서 조정. 이건 조정이에요. 여기 조정. 제가 선 그어놨죠. 여기까지 딱 조정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시금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트가 뭐 깨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이거는 대선 지지율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내는 캔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 것 같아요. 특히나 1월 후반부터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1월 달부터는요. 12월 말부터 1월 달까지. 이게 대선 주자 1위가 나왔던 적이 있고 3위가 나왔던 적이 있고 2위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이렇게 급등락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지만 뭐 차트가 깨지거나 이런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때도 요걸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차트가 깨진 거일 수도 있어 보이죠. 네, 이렇게 보면 깨진 거일 수도 있어 보이는데 지금 요때 차트 2차 파동이 올라갈 때 차트를 깨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모습이 이렇게 다시금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게 결론적인, 물론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봤을 땐 그래 보입니다. 그래 보이고 서현 탑메탈의 경우는 일단은 윤석열 총장이 7월 25일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들고 가 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적어도 4월 보궐선거까지는 들고 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1,700원이 지금 전 고점인데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마지막에 대선 지지율 그리고 대선 인물주에 관해서는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든가 변동성 이런 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현 탑메탈은 들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이 종목의 손절가는 6,200원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덕성을 한번 볼게요. 덕성은 약간의 후발주자의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얘도 8월 달부터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 8월 달부터 쭉 올라가죠. 얘는 단기적인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는 성격이 있는 종목이에요. 딱 나오자마자 올라가고 행보를 짧게 합니다. 행보를 짧게 있다가 다시 2차 파동이 올라오면서 올라가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또 깊게 받아요. 또 조정을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박스권 그리다가 여기서부터 조정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옆으로 행보 중. 이 종목은 뭐 깨졌다. 이 종목도 차트가 깨진 건 아니죠. 네, 깨진 건 아니에요. 깨진 건 또 아니고 흐름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이 종목은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손절가는 1차 파동이 나오는 이 행보 구간, 1차 파동의 행보 구간 저가 라인 한 7,000원 정도, 딱 7,000원 선이 좋을 것 같네요. 7,000원 선이 깨지면 이 종목은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다들 잡아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리고 서현이와와 모베이스 전자를 이제 볼 건데요. 서현이와 같은 경우도 얘들은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발주자. 나중에 이제 발굴이 된 종목이죠. 네. 다들 이게 사회이사랑 관련이 있습니다. 다들 사회이사랑 서울대 법대 동문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고요. 사실 그렇고요. 나중에 알려진 후발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12월부터 급등이 나와서 아직까지 2차 파동이라고 하는 그런 큰 틀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고,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 박스권에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스권에 있어도 약간의 우상향이 보이고 있어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들 들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일단 재물 한번 볼게요. 얘는 재물 한번 보고 싶은데, 재무 상태도 일단 코스피 종목이고 재무 상태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나쁜 편은 아닙니다. 나쁜 편은 아니고 결산으로 보고 있겠습니다. 결산 영업이익이고요. 뭐, 네, 흑자네요. 작년 흑자, 저작년 흑자. 2017년도만 적자. 네, 좋습니다. 괜찮고 이제 모베이스 전자를 한번 볼게요. 모베이스 전자도 후발주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후발주자다. 얘도 12월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얘는 완만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져요.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안정적인 모습이 보여집니다. 물론 상승도 1차 파동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크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옆으로 살살살 올라가는 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아직 뭐 박스권을 이렇게 그린다 그러면 박스권을 돌파했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박스권을 돌파할 수도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거,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윤석열 관련주들은 지금 횡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서서히 티 안 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 네, 그 점. 그리고 그 대선 지지율 민감도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점. 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요 점도 재물 한번 볼게요. 재물을 이렇게 보시면요. 손익계산서고요. 이 종목은 코스닥 종목이죠. 코스닥 종목은 영업이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분기, 2분기, 3분기에 지금 33억에 18억을 빼면 15억이죠. 15억이 지금 흑자로 남아 있고요. 개별로 보겠습니다. 개별 영업이익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적자. 네, 좋지는 않습니다. 결산으로 볼게요. 결산 영업이익 개별입니다. 개별 작년에 69억 흑자, 저작년에 44억 흑자, 2017년도에만 적자, 2014년도부터는 19년도까지 2017년도만 한 차례 적자가 나왔고요. 올해 1, 2, 3분기에 개별로 적자라는 점, 4분기에 적자가 나온다 그래도 토탈 적자가 나온다 그래도 개별로 문제는 없어요. 네, 문제는 없고 연결로 보겠습니다. 연결 영업이익이고요. 연결 영업이익도 뭐 크게 문제없는 종목입니다. 당장 재무적으로 꼬꾸라진다, 무너진다 이럴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모베이스 전자도. 루멘스라는 종목, 얘도 후발주자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올 후발주자. 좀 더 많은 윤석열 테마주들이
발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중에 루멘스라는 종목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루멘스라는 종목은 LED 업체였죠. 예전에 서울반도체와 함께 쌍두반차고 세계 5위인 서울반도체와 세계 7, 8위 했던 루멘스라는 LED 기업이 있었죠. 지금도 존재하고 그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최초의 마이크로 LED TV를 만들었고 양산 체제를 갖춘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는 미니 LED 테마주로 또 엮여 있고 지금 윤석열 테마주로도 지금 엮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사회이사라고 하는 황정근 이사가 서울대 법대의 윤석열 총장보다 1년 후배입니다. 1년 후배이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실제로. 그 서울대 동문이라 그래도 얼굴 모르는 경우 많아요. 네, 많은데 1년 후면은 사실 우리가 대학교 나와봤지만 알잖아요, 거의. 알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도 11월 달부터 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요. 이 종목은 CES 테마도 있었고요. CES 테마가 세계 가전박람회 아시죠? 세계 라스베가스에서 했던 지금 이제 1월 15일 갤럭시 S21 를 발표하면서 폐막이 됐지만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한 달간은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사이트 자체를. 특히나 삼성 같은 경우는 한 달 반 정도를 유지를 하면서 홍보를 한다 그러고요. 루멘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1차 vendor로서 그 BLU 그리고 미니 LED를 실제적으로 납품을 합니다. 네, 뭐 서울 반도체, 서울 바이오시스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삼성이 납품하는 거는 루멘스밖에 없습니다. 네, 루멘스밖에 없고요. 실제로 양산 체제를 갖춘 데는 루멘스밖에 없고요. 네, 거기 뭐 서울 반도체라든가 서울 바이오시스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 건 미래적인 뉴스예요. 네, 지금 공급하고 있다, 대량 생산이 되고 있다가 아니고 나중에 할 것이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루멘스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왜냐하면 마이크로 LED 시설을 갖췄다가 이게 너무 고가예요. 마이크로 LED TV 자체가. 지금 삼성에서 내놓은 것도 가정용이라도 내놨지만 지금 1억 7천만 원을 하죠. 110인치짜리. 그걸 솔직히 서민이 누가 삽니까? 진짜 부자들만 사지. 그랬는데 지금 미니 LED로 전환을 했어요. 미니 LED로 전환해서 이제 삼성에서 출시를 올해 합니다. 올해 가정용으로 보급용으로 하고 가격대는 300에서 400만 원대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니 LED 테마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테마로도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 종목의 약점은 뭐냐면 재무입니다. 재무. 왜냐하면 이 종목이 한때 잘 나갈 때는 굉장히 잘 나갔어요. 16,000원까지도 올라갔던 종목이고요. 그것도 3번이나 16,000원대, 15,000원대 이상을 기록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LED 회사가 중국 쪽에 하도 싼 마이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 잠식률로 인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고 우리가 LED TV가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비쌌죠. 몇천만 원대였는데 지금은 QLED TV 뭐 100만원대, 200만원대, 비싸봐야 300만원대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낮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작년 4분기에 모든 그런 비용 처리를 다 털어내고요. 여기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나올 겁니다. 영업이익이 결산으로 볼게요. 영업이익이 결산으로 보면 작년에 392억 그리고 2018년도에 204억이 나왔어요. 다 털었어요. 비용을 다 털어버리고 올해는 이제 흑자로 돌아서겠다라는 게 회사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분기로 보겠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고요. 분기 영업이익이 34억 마이너스 2분기 마이너스 9억 3분기 49억이 나왔죠.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기업은 연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별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개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8억이 나왔고요. 마이너스 25억이 나오고 36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얼마죠? 54억이어서요. 54억이죠. 54억에서 빼면 19억의 흑자를 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흑자로 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 종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
라고 생각이 들고, 확실하게 4분기에 흑자가 또 나온다 그러면 제2의 상승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윤석열 테마 말고로도 미니 LED 테마로도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마들이 많이 이렇게 서로 묶여 있거나 아니면 여러 테마들이 중복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사실 어느 테마가 자빠져도 다른 테마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해 주시고, 다른 종목들은 뭐 재무적으로 크게 이상이 없는 종목들이다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요. 어쩌면 또 리스크가 큰 점에서 리스크가 또 수익이 좀 더 크게 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항상 그래도 재무적으로는 좋은 종목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이런 정치 인물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나 대선 주자의 인물주를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변동성을 굉장히 생각을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선 지지율에 따라서, 그리고 그분들의 발언 그리고 행동에 따라서 이런 주가들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게 마련이고요. 거기에 그 커짐이 위로 올라가면 마음이 좀 괜찮겠지만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잠을 못 잘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는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주자들은 많이들 옆에서 흔들고 많이들 응원도 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무슨 공약주들 이런 주들보다 변동성이 큽니다. 하지만 훨씬 파급력도 크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 크기가 매우 커져요. 매우 커지고 실제로 이 윤석열 총장이 대선으로 나간다 그러면 뭐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주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요.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이낙연 지사도 똑같고 다 똑같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똑같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의 흐름 이런 거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들고 가셔야 되냐면, 나는 이 종목이 진짜로 가능성이 있다. 대선 주자로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재무가 괜찮다. 왜냐? 재무는 왜 보냐면 우리가 대선이 내년 3월 9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당은 내년 9월 말까 올해 9월 말까지 후보를 정해야 되고요. 민주당은 11월 초까지 그를 정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런 당규에 있는 거고, 그 전부터 막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전부터 막 나오고, 그 전에 경선도 해야 되잖아요. 경선도 막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대선 주자들 그리고 대선 공약주들로 증시의 자금이 싹 쏠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파장력, 그러니까 어떤 대선주들 빼고는 다른 섹터들로 들고 가면 대선주들의 섹터만큼의 수익률을 나오기가 힘들어진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멘탈이 진짜 강력해야 된다는 점. 마음을 푸근히 가지셔야 돼요. 마음을 푸근히 가지셔야 되고, 대부분이 직장인들 분이기 때문에 단타로, 이런 종목은 또 단타로의 묘미가 있어요. 단타로의 묘미가 있는데 직장인 분들은 못 하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그걸 맨날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예약 매수 매도를 한번 그렇게 해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게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신문에 나오고 있는 내가 투자했던 진짜 대선 인물주라고 투자를 했다, 그걸 인식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뭣도 모르는 종목인데 그냥 올라가서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어떤 인물주인지 확실하게 아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점 충분히 아셔야 돼요. 진짜 이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에 대한 설문조사가 나오는 거 항상 보시고, 그 사람의 행동과 언행 이런 것까지 다 보셔야 돼요. 항상 체크하시고, 실제로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큰가 점점점. 그리고 이제 대선이 가까울수록 그 여론조사들이 많이 할 겁니다. 거기서의 1등, 2등, 3등을 누가 많이 하는가, 그런 것까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점점점 갈수록 그거는 의미가 있는 데이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주자 지지율 이런 거는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1위, 3위 안에 들었던 사람이 갑자기 5위 밖으로 날아간다든지 아니면 4위 밖으로 날아가다든지 그러면 조금씩 불안해질 겁니다. 불안해질 거예요. 그때는 주가도 요동을 치게 마련이에요. 근데 계속 밖으로 나간다 아니면 3위 안으로 못 들어온다 그러면 손절 치세요. 그러면 손절 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지사든 이낙연 지사든 아니, 전 대표든 윤석열 총장이든 간에 다 3위 안에 있습니다. 1등도 번갈아 가면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과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총리까지 다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중에서는 여당에 보면은 2명, 야당이라고 볼 수도 있는 본다고 아니에요. 볼 수도 있는 분은 이제 윤석열 총장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여당의 정부의 사람이죠. 여당의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부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쪽 라인으로 보자면 지금 현재 야당에서 후보 중에서 3위 안에 드는 후보는 없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지지율 차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계속해서 이 3위 안에 들게 된다면 윤석열 총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높아진다고 봅니다. 이게 좌이든 타이든 간에 네. 그분이 정치를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다른 쪽에서 일이 터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윤석열 총장 개인을 본다 그러면 그렇게 터질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제 범위를 이제 넓혀서 친인척까지 또 이렇게 가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그래요. 아무튼 다들 그 후보들은 아킬레스건은 다들 있을 겁니다. 다들 불편한 곳은 있을 거고요. 그것이 좀 더 가면 갈수록 그것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덮기 위한 자극적인 공약과 자극적인 언행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이 커질 거고 그것을 잘 확인하고 그것을 잘 견디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지율이 하락해서 3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선조를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윤석열 총장에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새로운 종목도 있었고 그리고 기존에 많이 알려진 종목도 있었고 후발 주자인 종목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